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제와 다르지 않을 하루가 다시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었는지 묻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철인 황제이자 현인으로 불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10년이 넘는 전쟁터의 반복된 일상 속에서 같은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그 지루하고 고된 하루하루를 견디며 반복되는 일상을 대하는 하나의 해답을 스스로에게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 영상록 속 말에 오늘은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생각. 어제와 똑같은 하루. 출근, 업무, 퇴근, 저녁 식사, 잠. 내일도 모레도 이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 반복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기 170년, 로마 제국의 북쪽 국경 게르마니아의 추운 겨울 진영에서 한 남자가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세계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그런 그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인 황제로 알려진 위대한 로마의 현인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매일 밤 자신에게 쓴 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상록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은 출판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가 반복되는 하루를 견디기 위해 자신에게 건넨 말들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황제가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에게 마르쿠스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17살의 마르쿠스는 하루아침에 제국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제국이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23년 동안 그는 황제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같은 훈련, 법률, 수사학, 행정, 군사.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매일이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161년, 그는 마침내 황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가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가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무거운 속박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파르티아 제국이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역병이 퍼졌습니다.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제국은 흔들렸습니다. 마르쿠스는 로마를 떠나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10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천막에서 일어났습니다. 추위와 진흙, 병사들의 신음소리, 끝나지 않는 회의, 전략 보고서, 외교 문서, 재정 문제. 밤이 되면 그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황제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함도 향연도 영광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무만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의무, 끝나지 않는 책임. 그 속에서 마르쿠스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삶인가? 이 반복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가 찾은 답은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이 생각을 준비해 두어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일.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로서 제국을 구하는 것만이 인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씁니다. 나는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고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났다. 벌이 벌집을 위해 일하듯이. 벌집. 이 비유를 주목하십시오. 벌은 매일 같은 일을 합니다. 꽃을 찾아 날아가고 꿀을 모으고 벌집으로 돌아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것이 벌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벌집은 완성됩니다. 꿀이 만들어집니다.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마르쿠스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작은 일들이 모여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 배은망덕한 자, 폭력적인 자, 교활한 자, 질투하는 자, 비사교적인 자를 만날 것이다. 황제도 매일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황제도 짜증나는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황제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이 그런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선의 본성을 알고 악의 본성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기로, 절망하지 않기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말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다. 이 말이 체념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출근하는 것,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지루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의 삶입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용이 포기는 아닙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장애물이 길이 된다. 당신이 마주한 반복, 지루함, 공허함. 그것이 바로 당신이 통과해야 할 길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성장합니다. 마르쿠스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19년 동안 황제로 살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국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서 철학을 했습니다. 천막 안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가 명상록에 쓴 글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그는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작은 몸뚱이와 작은 혼, 그리고 작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걱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르쿠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제국도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가 싸운 전쟁도 잊혀질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먼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삶이 짧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마르쿠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앞에 놓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마치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아이와 놀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이것이 마르쿠스가 말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퇴근 후를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다음 일정을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골로, 해변으로, 산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당신이 원하는 곳은 당신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디론가 떠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도시, 새로운 관계. 하지만 그곳에 가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당신 안으로 물러나라. 특히 당신 안에 이런 힘이 있을 때 물러나서 그곳에서 자유를 찾으라. 자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는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당신의 내면으로 물러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반응할지. 황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그의 생각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선택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일이 지루합니까? 그것은 일 자체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지루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설거지가 귀찮습니까? 설거지 자체는 그저 접시를 씻는 행위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귀찮은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이것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판단을 바꾸십시오. 설거지를 마음 챙김의 시간으로 보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십시오. 거품의 촉감을 느끼십시오. 깨끗해지는 접시를 보십시오. 그 순간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이것이 루틴 속에서 경이로움을 찾는 법입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황제는 매일 같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제국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중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완벽함은 작은 일에 신경 쓰는 것에서 나온다. 하지만 완벽함은 작은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통, 대화 한 번. 이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마르쿠스는 황제였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보랏빛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천은 양털일 뿐이고 염료는 조개에서 나온 피일 뿐이다. 황제의 옷도 그저 옷일 뿐입니다. 당신의 직함도, 당신의 재산도, 당신의 외모도 그저 표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선택하는가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 자신마저도 금방 잃을 것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집도, 차도, 돈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몸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마르쿠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배신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무능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공들여 교육한 아들 코모두스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죽은 후 로마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까?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가 이루려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던 이상적인 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마르쿠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행동뿐입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180년 3월 17일에 죽었습니다. 그는 빈에서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로마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죽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자연의 일부다. 당신이 태어난 것처럼 당신은 죽는다. 둘 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평생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잃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이 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빨리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오늘 꽃을 피우는 나무도 내일이면 잘려나간다. 그러니 선하게 살아라. 시간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의 명상록은 출판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의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베껴 썼습니다. 그렇게 1800년이 지났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마르쿠스가 싸운 전쟁은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남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명상록을 읽습니다. CEO, 운동선수, 예술가, 학생. 그들은 1800년 전 전쟁터에서 쓰인 한 황제의 일기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말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반복됩니다. 황제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할 일을 하고 밤에 잠듭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 속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마르쿠스처럼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지루한 일을 할 것이다. 힘든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인간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3분 동안 앉아서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다시 3분 동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떻게 행동했는가? 내가 자랑스러운가? 마르쿠스가 매일 밤했던 것처럼 당신도 자신에게 글을 쓰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3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하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하는 작은 일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출근길에 주변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루틴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의식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당신의 공동체입니다. 매일 하는 일, 그것이 당신의 기여입니다. 벌집을 기억하십시오. 벌은 매일 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벌집이 만들어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작은 반복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마르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마치 그것이 삶의 마지막 행동인 것처럼 하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미루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그렇게 사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반복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 됩니다. 당신은 매일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기회를, 선택할 기회를,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었습니다. 1800년 전에. 하지만 그의 말은 살아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자신에게 쓴 그 말들이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을 낭비하지 말라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반복되는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십시오.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신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선물이라고. 황제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800년 전 전쟁터에서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